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개그맨 김민수입니다. 먹는 즐거움이란 게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음식으로 풀거나 바쁜 일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기에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정말 행복한데요. 이 먹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식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항상 잘 씻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식중독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건강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도 이 먹는 즐거움 즐기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복부가 비만하기 때문에요. 네.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생각을 해서 배가 부른 경우에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배가 고플 때는 너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 즐거움, 네,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식중독에 걸리면은 정말 이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식중독은 음식물의 이제 매개 질환이라고 정의하고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음식물의 이제 세균에 의해서 또 세균에 감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복통이나 설사 또는 탈수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서 심해지면 이제 혈변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구토 또 설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박사님. 그런데 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소음인 체질은 약간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 또 젊고 이제 얼굴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시원한 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에 걸리면 설사를 하면서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물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토가 심해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고 또 설사가 제어가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식중독 예방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요. 박사님,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관리 또 습관이 필요할까요? 이 식중독의 이제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몸의 이제 위생 관리 또 철저하게 내 건강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신의 손을 철저히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식품을 조리하는 기구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고, 네 번째는 이제 육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계란이라든지 해물이라든지 특히 여름에는 또 하나 예전에 내가 식중독이 걸렸다 또 비위 기능이 약하다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완전히 익혀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요즘 이제 여행들을 다니고 산을 많이 다니는데요. 산이나 들에서 버섯이나 이제 과일 등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따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이제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식중독으로 심한 설사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항상 수분을 충분히 여유롭게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식중독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는요,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무기력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 무기력증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박사님, 무기력증이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예, 이게 한문으로 하면 없을 무자, 예, 기력은 우리의 기운, 예, 증은 증상의 증입니다. 예, 기력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기력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귀찮고, 예, 생각하는 것도 싫고, 일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 만사 귀찮고, 예, 만성 피로 증상, 모든 게 하기 싫고 의욕이 떨어지는 증상들을 통칭해서 무기력증으로 진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신의 피로감과 집중력이 저하되면 심각한 경우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증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텐데요. 박사님, 이 무기력 왜 생깁니까? 예, 이 무기력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중에서 요약하자고 하면 그래도 한 8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당뇨라든지 항진증, 간 기능의 이제 부전증 등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남들은 땀을 흘리지 않는데 나는 계속해서 땀이 난다. 예, 그러면 땀이 난다는 것은 체온도 떨어지고 내 몸 안에 있는 수분도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체온도 떨어지지, 탈수 증상도 나타나지, 이러면서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낮에 땀이 너무 많은 경우를 자한, 밤에 잠을 자면서 땀이 많은 경우를 또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료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 중에 코를 좀 많이 골거나 무호흡증이 한 번씩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산소호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요. 내 몸에서 조직에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는 힘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로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경우, 우울하거나 불안하게 될 때는 심장에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이제 말초혈관으로 피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또 불안증이 생기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만성 피로, 무기력증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면서 육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섯 번째는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머리를 많이 쓰면서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과로. 일곱 번째는 이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내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음식이 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분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제 노화의 현상 속에서 무기력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재미도 없어지고 마치 갱년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하지만 갱년기와 무기력증은 분명히 다를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남성하고 여성, 특히 이제 갱년기 증상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남성화가 되고, 반대로 남성은 여성화가 되기 때문에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자주 나오게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혈 증상이 나타나면서 밤에 불면증이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반해서 무기력증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호르몬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갱년기이고, 이에 반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소화 불량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증상들을 만성 피로 증상들을 무기력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무기력증은 몸과 마음이 지쳐 나타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무기력증, 박사님,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일단 이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는 맥이 약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어떠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사가 귀찮다, 기억력도 떨어진다, 의욕도 없다, 그 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등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진에 의해서 한방에서는 이제 맥진과 피부를 보고 이러한 증상들이 15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한방에서는 무기력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고 만성 피로가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기력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또 여쭤봐야 될 텐데요. 원인이 8가지라고 했는데요. 8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질병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동의보감에서는 자한과 도한이 있는데요. 낮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이런 경우에는 보기시키고 보양시키고, 이에 반해서 낮에는 땀이 별로 안 나는데 잠만 자면 땀이 나서 옷이 축축하다, 이불이 축축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음시키면서 강화,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면 중에 이제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부 비만이나 저녁에 과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숨을 제대로 내쉬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폐를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방에서는 이제 심장과 담, 그래서 심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로 보심과 담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계속해서 서 있다. 또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만사가 귀찮다, 여기저기 아프다. 그런데 엑스레이상은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인 이제 근육과 관절 또는 기혈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내 체력에, 내 정신력의 이상으로 머리를 많이 써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내가 어떠한 가게를 한다, 어떠한 회사를 한다, 또 가정을 꾸려 나간다 이랬을 때 그냥 그게 꾸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머리를 최대한 짜내서 효율적으로 무언가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한의학의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심력불호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온 전신에 마음의 힘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심시키고 뇌혈관으로 피와 산소와 영양분이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장을 보하면서 이제 기혈을 같이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식욕부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식욕부진의 원인을 또 다시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원기와 또는 이제 비위 기능을 같이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60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심장과 이제 소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고 현재 나이가 7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위 기능을 같이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장, 심장, 소장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노화는 나이에 따라서 보호해주는 방식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한방에서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방에서는 무기력증의 원인에 따른 근본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무기력증 관리와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사님,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매콤한 게 좀 땡긴다 이런 경우 있는데 무기력할 때 나는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조금 살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욕이 없고 그럴 때 좀 달달한 게 당기는 경우에는요. 황기와 황정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좀 얼큰하고 개운한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건지황과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무기력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박사님, 이 무기력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알코올 섭취를 피하고 반드시 금연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리학 시간에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모닥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이 잘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모닥불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우리 인체가 따뜻하게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음식물도 중요한데 신선한 산소를 내 폐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내 몸에서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떠한 관리가 잘 안 된다, 모든 병의 치료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금연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을 배부르지 않게 먹도록 한다. 네 번째는 대변과 소변이 항상 시원한지 확인을 한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요가, 자신의 이제 취미 생활 등을 통해서요, 이제 자신만의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마음의 관리 방법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금주 그리고 금연은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가 건강 상담을 요청하셨는지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을 가진 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83입니다. 83세이시고요. 예. 네, 그리고 혹시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68입니다. 168cm 되시고요.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그전에는 72kg 나갔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63kg밖에 안 나가요. 어우, 체중이 많이 줄으셨네요. 네. 자, 아버님. 예,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박사님.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밥맛이 없고요. 예. 그 이빨이 위에 틀니가 있잖아요. 틀니가 살이 빠지니까 빠져버리더라고요. 헐렁헐렁해서 그걸 못 씹어 먹어요. 밥맛이 없고 그게 문제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당뇨가 있고요. 네. 전립선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현재 그러면 당뇨약, 전립선 비대증약 따로 뭐 혈압약 먹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은 안 먹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적도 없고요. 네. 지금 대변은 며칠에 한 번 보세요? 최근 변비가 그러는 변비약을 먹으니까 뭐 이틀에 한 번씩도 나오고 그래요. 네. 지금 주무시다가 소변은 몇 번 보세요? 2번 볼 때도 있고 3번 볼 때도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몸무게가 체중이 63kg시잖아요. 예, 예. 예. 당은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당도 조절 안 되고 그래요. 예. 현재 식사를 하루에 이제 지금 치아 때문에 제대로 씹지를 못하시잖아요. 예, 지금 틀니가 이제 빠져서 음식물을 예, 예. 제대로 씹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연세가 이제 높아지고 아무래도 식사량을 적으면서 지금 소화도 잘 안 되시는 겁니까? 소화는 좀 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식욕 자체가 없으세요? 예, 예. 네. 이 경우는 이제 원기가 떨어지고 또 하나 이제 치아가 이제 틀리 있으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위장 기능이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단 예, 예. 아버님 저기 메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메모해 보세요. 황기. 황기요. 예. 그다음에 황정. 황경, 그다음에 백출. 백출, 그다음에 감초. 암초. 그 네 가지 약재를 각 5g씩 하세요. 예, 5g씩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그다음에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종이컵 3분의 2 정도 나오게 해요. 조그마해요. 예. 아니, 많이 사가지고 많이 데려놓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황기, 황경, 백출, 감초요. 5g씩요. 그렇게 해서 그걸 현재 아침에 일어나서 뭐 복용하시는 양약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나건 전문 선생님한테 그 텔레비 보고 여기 적은 것이 있는데 네. 전립선 약이요. 그 약을 적었는데 요거 우술하고 요 가시 오가피하고요. 네네. 오가피하고 뭐 두툼인가? 네. 그것이 요 전립선 박사님 우술하고 오가피하고 두툼입니까? 네네. 근데 두툼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두툼을 먹게 되면 전립선에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아버님은
그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영양분이 없어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밥을 먹기는 세 끼 꼬박꼬박 조금씩 먹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전보다 음식 양이 좀 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 전립선도 우리 에너지가 있어야 소변이 잘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선 그 여기 두충이나 우슬, 오가피는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예, 지금 제가 오늘 불러드린 약 있잖아요. 황기, 황경, 백출, 감초요. 예, 예. 이 약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빈속에요. 예, 빈속에 먹으면 됩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 번 더 드세요. 예, 그렇게. 네, 5시에 한 컵씩이요. 예, 예. 종이컵 한 3분의 2잔 정도요. 네, 한 컵씩 먹어야 되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 대신 아.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삼키시 마시고요. 네. 예, 입에서 한번 이렇게 살짝 돌려주셔서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아, 이래서 꿀렁꿀렁 해가지고요. 예, 예. 입에서 우리 양치하는 것처럼 오물오물 하셨다가 그 다음에 삼키세요. 아,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따뜻 데워가지고요. 예, 예. 약간 미지근할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러고 전립선에서는 오갈피하고 우설하고 두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83세 아버님의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박사님, 나이 들면서 식욕 부진이 오고 이렇게 몸이 허해지는 이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요. 내 몸에서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틀니가 몸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체중이 감소하면서 틀니도 빠지고 아무래도 근데 다행히 소화는 괜찮은데 이제 입맛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식욕 부진과 무기력증 두 가지 병이 같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 연세가 83세니까 동의보감에서 인기성쇠, 나이가 50세 때부터 약해지면 현재 간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심장과 소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위 기능이 같이 떨어져 있고 이제 80세가 되면 폐하고 대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식 생각은 없고 소화는 괜찮다고 하니까요. 이제 비위 기능을 보강을 하고 예, 심장을 보를 해야 되고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당이 있으면서 내 몸에서 체중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원기를 많이 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황기와 이제 황정, 예, 그 다음에 음식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이제 백추를 같이 해드린 거고, 마지막에 이제 감초는 결국은 이제 심장에서 펌프력에 의해서 동맥을 위장관 쪽으로 보내주어야 위장관이 활성화가 되어야 무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황기, 황정, 예, 백출, 감초 네 가지 한방차를 불러드린 거고, 현재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있어서 이 비대증 한방차를 이제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음식물을 잘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가 생겨야 예, 소변에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오줌, 방광을 짜주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한방차를 먼저 드시는데 현재 치아가 예, 약하시니까 이때는 이제 머금었다가 예, 양치하는 것처럼
우물우물 여러 번 더 했다가 삼켜주면 입에서 건조 증상도 완만하게 되고 또 소화 기능도 더 좋아지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좀 연세가 있으니까 한 2개월 정도 꾸준하게 먼저 복용하시고 이제 음식 생각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이 전립선 비대증 약과 교대로 하루는 전립선 비대증 한방차 드시고 하루는 오늘 불러드린 한방차를 교대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꾸준한 한방차 복용으로 원기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세요.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네. 아, 그렇다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연세 어떻게 되시죠? 73세예요. 73세 되셨고요. 네, 네, 그렇다면 키와 몸무게 어떻게 되시나요? 160에 51kg예요. 160에 51kg 네, 맞으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 간 수치가 좀 올라가가지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잘 그게 안 떨어지네, 약을 먹어도요. 간 수치가 피 검사 언제 하셨습니까? 피검사 근래 했는 거는 5월 9일 날 했습니다. 24년도 5월 9일 날. 24년도 5월 9일. 그래서 네. 이게 이번 5월 9일 날 했을 때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올라갔는데 이제 3개월 3개월 아니고 약을 좀 먹고 이렇게 또 검사를 해보고 이러거든요. 예. 그래도 그럼- 그게 좀 안 떨어지고 지금은 한 달간 먹고 또 다시 검사해보자 이러더라고요. 지금 간 수치가 처음으로 올라간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대충요. 그거를 안 봐가지고 예. 모르겠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올라간 지 한 2, 3개월 됐는 것 같아요. 2, 3개월이요. 예. 현재 복용하는 약 있습니까? 약은 혈압 당뇨약하고 혈압약하고 당뇨약이요? 또 전리선 약도 있고요. 당뇨약, 전립선약. 또 그 심장에 이제 물이 찼다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약을 또 먹고 있어요. 예. 지금 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 이 약은 복용한 지 좀 되신 거죠? 네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당뇨는 혈소가 6 정도 나와요. 네. 지금 체중이 51kg시잖아요. 네. 2, 3년 전보다 체중은 어떠세요? 체중은 항상 그 정도인데 네. 그 전에 한 4년 전에 엄청나게 심하게 복통이 아파가지고 네. 체중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살이 안 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한 3, 4년 전에 복통이 심하게 오셨었나요? 네,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예. 심장에 물이 찬 건 언제 그러신 거예요?
그건 한 1년도 더 넘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뭐 일하고 계신가요? 네, 택시 영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복통이 오는 게 그때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병원에서 뭐 진단이 나왔습니까? 진단은 뭐 저 모르고 한 이에 대한 이장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럼 3, 4년 예. 그걸 말씀- 먹고 나니까 이제 치료가 다 됐어요. 아, 복통이요? 네, 복통은 다 돼서. 그리고 지금 치료된 지가 한 4년 이상 넘었거든요. 네. 지금은 큰 이상은 없는데 이제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가는 게 혈액 검사니까. 아, 체중은 이제 그때 이후로 늘지가 않는 거고요. 네, 늘지도 않고 계속 빠졌는 그 상태로 이제. 예. 아, 제가 체질 검사 때문에 두 개만 네. 좀 잠깐 묻겠습니다. 네네. 그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뭐 안 먹는 편이고 뭐 소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는 있죠. 예. 한두 잔 먹으면 빨개집니까? 얼굴이 뭐 전에 조금 빨개진 그건 있었어요. 네. 가슴 두근거리는 건 없고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혹시 속 피부가 있는데 피부가 좀 부드럽고 고우신 분이 있어요. 네. 예. 그 본인 피부는 어떠신 것 같아요? 뭐 되게 곱지는 않는 편이죠.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이게 간 수치가 올라간 네. 건 선생님께서 뭐 특별히 왜 그렇다고 뭐 말은 안 하고 이제 약만 지금 복용하시는 간 수치가 얼마인지 대충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 64가 나오고요. 예, 예. 그 ALT가 예. 100일이고 예. GTP가 234가 나와요. 예. 다른 것은 뭐 고지혈증 이런 건 다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데 네. 그리고 여기 앞에 말씀드리고 그것만 좀 높은 편이 돼. 예. 소화는 잘 되세요? 네, 소화 네. 잘 되고 뭐 밥도 잘 먹고 있는데. 대변도 매일 잘 보시고요. 네네. 예. 지금 한 2, 3개월, 3, 4개월 전부터 특별히 뭐 스트레스 받은 건 없고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뭐 한방차를 이 경우에는 이제 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압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예, 그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네, 예, 내관은 그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면 나오기는 하는데 네네. 손목의 안쪽에 이제 횡문이라고 주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대고 세 번째 손가락을 대면 세 번째 손가락 마디 끝나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손 내측에 보면 건과 건 힘줄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되는 대로 지금 간이기 때문에요. 오른쪽 손 내관 자리를 이제 운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10초씩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한 5번 해 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에 모혈이 네. 태충이라는 혈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태충이라는 혈이 그 엄지발가락하고 둘째 발가락 사이에서 네.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면 그 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경우는 이제 손은 우리가 자주 할 수 있는데 발가락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주시고 이제 퇴근해서 한번 해주시고 한 10초씩 뻐근할 정도로 5번씩 좀 해주세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네, 식사량을 특히 이제 저녁은 조금만 한두 숟갈 적게 드세요.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 본인이 그 아시는 한의원에 가서 이 예, 간 예. 수치에 개선되는 좀 침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침치료에? 예, 예.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침 치료 받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 수치 다시 한번 피 검사하면 바로 나오니까 간 네네. 수치 피 검사 받고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박사님, 네, 살이 안 찌는데 그 살찌는 뭐 한약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보면 지금 제가 목소리 듣기에는 좀 예민하고 꼼꼼하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피부가 조금 뭐 보통이라고 해서 제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살이 네. 찌려고 하면 그 소장에서 영양분 흡수가 많이 되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민하고 꼼꼼하다고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지금 택시 하시니까 제가 네.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하고도 하고 그러면 뭐 이제 좋은 손님도 있고 불편한 손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하고 지금 본인은 스트레스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간에 특별히 뭐 음식이라든지 이제 체중이라든지 복부 비만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네. 이제 내가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거나 그러면 속에서 이제 우라가 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넘어가기는 네. 하는데. 예, 그러면 네네. 이제 간에서 이게 울체가 생깁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살이 안 찌는 경우에는 이제 그 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약을 쓰게 되면 예, 체중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네. 먼저 일단 그 예.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예, 예. 예, 피 검사 받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아버님. 예. 네, 오늘 상담 도움 되셨어요? 네네. 네, 오늘 박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지압법, 한방 지압법. 네. 네, 그 인터넷에 치시면은 정확한 네네. 그 위치가 나오거든요. 네. 네, 지압 꾸준히 받으시고요. 네.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아버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원음 방송 아주 오랜 예청자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박사님 또 방송도 계속 많이 듣고 있고요. 아, 아버님 응원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오늘 방송 건강하시고 또 네. 발전이 있으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아버님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73세 아버님의 높은 간 수치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 다양할 텐데요. 박사님,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 뭡니까? 예, 일단 간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요. 간에서 이제 해독할 수 없는 영양의 범주에 들어가 있을 때 간세포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간의 기본적인 기능은 대사 기능입니다.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고 또 밖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독이라는 개념이 내가 음식물을 과하게 먹어도 간이 힘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먹었을 때도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는 간이라는 경우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변비가 있을 때 이 간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내가 약물도 특별한 게 없다. 대변도 잘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소화도 잘 된다. 이런 경우에는 마음에 우라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은요, 나빠지는 동안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정상 간 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게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약이나 음식은 특히 이제 약은 꼭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꼭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예, 두 번째는 음식을 드실 때 과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간은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건 찌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 이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내가 한 공기를 먹으면 기운이 딱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맛있어서 한두 숟갈을 더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른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많고 적음은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라는 경우는 대체로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내 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거나 또 맞지 않는 게 들어오게 되면 간 수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겁니다. 예, 분노, 인해서 화가 자주 난다, 짜증이 난다, 삶 자체가 잘 안 풀린다. 이럴 때도 스트레스가 인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자기의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 남성입니다. 최근 유독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었는데 병원에서 기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점심만 먹으면 잠이 쏟아져 식곤증인 줄 알았는데 기면증 생소합니다. 기면증은 왜 생기고 기면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20대 후반 직장 남성의 건강 고민 사연입니다. 박사님, 이 기면증이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이 기면증은 이제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분 이야기한 대로 유독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의욕이 없고, 동의보감에서는 기운이 약하면 자꾸 존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무기력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식곤증과 이 기면증이 같이 겸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반적으로 졸리는 게 아니라 기운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같이 약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경우에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기면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잠이 쏟아진다. 식곤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식곤증과 기면증 굉장히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식곤증과 기면증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식곤증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면증은 음식을 먹고 나서도 졸릴 수 있고, 음식을 안 먹을 때도 앉으면 졸고 서서도 자꾸 졸음이 오는 경우가 여기에 있고, 또 잠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식곤증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먹으면 졸려서 잠깐 한 10분이라도 누워야 되고 조금 졸아야 기운이 생기는 경우가 식곤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면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궁금해지거든요. 박사님, 네, 한방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열이 많은 체질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명자와 사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추위를 타거나
손발이 많이 차가운 체질의 경우에는 황기와 백추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열이 많은 체질은 결명자, 또 사삼, 그리고 추위를 타는 체질은요, 황기, 백추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박사님, 사삼? 네, 이 약재는 어떤 약재일까요? 예, 사삼은 이제 인삼과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사삼의 특징은 졸음이 오는 경우에 이 졸음을 멈추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폐중에 음기를 보충을 하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그러면서 체내에 손바닥에서 열이 나고 얼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빨갛게 충혈이 되고 이제 소양인, 태양인, 열이 많은 체질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이 잠이 쏟아지는 기면증, 여기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쓰는 지압법은 백회혈과 합곡혈입니다. 예, 백회혈은 머리 꼭대기에 있는 숨구멍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귀를 접어서 반대쪽 귀로 가고 코끝에서 넘어가서 교차되는 부분으로 하나 정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동의보감은 원래 가마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리 위를 이렇게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정확한 건 상대방의 아내분이나 남편분 또 지인분들이 가마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만져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백회혈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자극이 올 정도로 10초씩 5번. 그 다음에 이제 합곡혈은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에 이제 뼈가 만나는 부분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곡혈은 얼굴에 질병이 있을 때 이 혈자리를 쓰게 되는데요. 그 얼굴은 결국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 뇌신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양기를 운행시키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합곡혈, 그래서 남자는 좌측 합곡혈과 백회혈을, 여성분은 우측 합곡혈과 백회혈을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요,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우리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은 혈압이 낮은 게 좋을까요? 입니다. 혈압이 높아서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건 좋은데 혈압이 너무 낮아지는 경우에는 뇌혈관으로 혈압을 피와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할 수가 있고, 또 혈압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경우에는 뇌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그렇지만 이 혈압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기 때문에요. 꼭 혈압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우리 몸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음주나 생활 습관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고혈압을 진단받는 젊은 층이 많아졌다고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고 또 치명적인 질환과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니까요. 평소 꾸준한 건강 관리로 정상 혈압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